있는데 그 수석이 그걸 몰랐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은 그 분위기에 관계없이 자기들 자발적으로 한다.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고해도 네. 들어가면 공무원 분위기에 젖어드는 거지. 공무원 분위기에 있으면서 바깥 그 룰에 따라간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제 청와대에서도 있어 보셨던 분 입장에서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아니 있는. 난 뭐 청와대는 아니었지만 네네. 그러나 특임 장관실이라는 게 뭐 청와대는 마찬가지니까 네네네. 일단 장관이든 수석이든 대통령 직은에 있으면 대통령의 분위기에 관계없는 일을 못해요. 그 자리 내놓기 전에는 그 자리에 있는 한 그런 못해. 더구나 행정관들이 수석의 분위기나 대통령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단톡방에 뭐 누구 지지하고 누구 욕하고 그래 못합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아무리 배짱 좋은 행정관이라도 그거는 못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그건 옹색한 변명. 비겁한 변명이다. 그래도 부참 변명이고 그건 자. 그야말로 비겁한 거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고모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 행사에 참석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안 후보에게 힘을 싣고 계신 거 아니냐? 지금 청취자들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예. 대답해 주시죠. 아니 선거 끝났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네네. 뭐 힘신난다기보다가 네. 그때 안 후보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죠. 분위기가 네. 아주 어려운 그 몰리는 분위기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본인이 마지막으로 그 집회를 하는데 축사 한번 해주십시오. 요청이 왔군요. 예,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 안 들어주면 그 선배도 아니지. 그러잖아요. 그건 지지와 관계없이 누가 그 무렵에 그렇게 부탁을 해도 가서 당연히 참석하게 되고 축사를 하게 되고 또 축사를 하면 덕담을 하고 좋은 말을 해줘야지. 축사하러 간 사람이 뭐 이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네네네. 좋게 이야기해줘야지. 근데 그건 뭐 그때 사심 없이. 예, 그건 또 고문으로서 또 선배로서 당연히 가서 해주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모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이게 좀 이렇게 막 코너로 몰린 안철수 후보가 좀 안타까우셨나 보다. 예,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겠네요. 예. 좀 길을 펴라. 예.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뭐 그런 게 없어. 예. 알겠습니다. 힘내라 뭐 이런 거죠. 혹시 안철수 후보 오늘 결선 투표가 이제 생긴다거나 예.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 가정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선 투표 올라가면 네. 김기현 후보가 절대적 지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천하람, 황교안 어. 후보의 같은 표들 중에 네. 거의 3분의 2 정도는 안철수 쪽으로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당선될 가능성이 있죠. 네. 결선 투표 발생이 결선 투표 간다면 네. 왜냐 그러면 김기현 후보 지지는 1차 투표에 다 나왔거든요. 1차 투표에 그냥 풀로 다 나왔기 때문에 2차 투표 가서 표가 더 오는 거는 황교안 표나 천하람 표에서 표가 글로 가는 건데 그건 지금 분위기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워낙 그 고모님이 화제 인물이셔서 자, 이런 기사 봤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국민의힘 익명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 고모님이 왜 친분이 있는 김기현 후보 대신에 안철수 후보를 미시느냐 민다고 전제를 했어요. 자, 지금 근데 여기 답이 이래요. 재밌어요. 지난해 8.15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친윤 후보를 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달았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은 사면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고 아니다. 이명박 전 사면 안 해도 또 서운했다고 뭐 전당대회까지 그걸 뭐 끌고 가고 그렇게 내가 쫓아간 사람은 아니고 그때 서운한 건 사실이고 서운한 건 사실이고 엄청 서운했던 건 사실인데 나 그거 갖고 뭐 전당대회 후보들을 연관시키는 아닌데 김기현 후보 친하죠. 친하고
일도 같이 했고 또 뭐 안철수 후보하고도 또 친하고 그런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자리에서 뭐 특별히 나서서 누굴 지지하고 뭐 밀고 이렇게 할 만한 또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강경한 태도로 좀 바뀌기는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굉장히 좀 날선 반응을 많이 보였고, 맞아요. 심지어 이제 캠프에서는 그 행정관들, 문제 행정관들을 또 따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황교안 후보하고 연대하는 움직임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계산해 둔 어떤 정치적인 이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런 점도 물론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초반부터 상당히 용산하고 거리를 가깝게 하고 용산하고 뭐 공약이 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 많이 참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저 정도는 진짜 못 참는다 할 정도로 네. 저 비굴 할 정도로 참아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지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용산 대통령실이 뭐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단톡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일제 안철수로서는 배신감 같은 걸 느꼈죠. 자기는 후보 단일화까지 해서 양보를 해서 힘을 실어줬고 인수위원장까지 하면서 잡음 없이 해줬고 그래서 나를 지지는 안 할 망정 반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윤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에서 네.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는 않아도 드러내놓고 방해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안철수는 갖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하고는 그 사이를 일부러 멀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참았는데 보니까 참는 사람만 바보 되게 생겼으니까 아이 그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내가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막판에 든 거죠.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되나 안 되나 할 소리를 해놔야지 그래야 선거 이후에 되든 안 되든 네네. 되든 안 되든 내가 말을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안 생기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 상관없이 어제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회동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자 황교안 후보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당이 망가지는 걸 보기 힘들다. 자 또 대여 투쟁 아니 대당 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승복 여부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른바 안황연대의 투지 전당대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가 이제 전화람도 이제 떨어진다면 가세할 테니까. 네네 가세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후보나 황 후보는 결은 좀 다르죠. 네네. 예, 사람들이 결은 좀 다른데 네. 그러나 전당대 출마해서 떨어진다면 떨어졌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네. 뭐 공동 대당 투쟁, 대김기현 투쟁을 네네. 벌릴 수가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전당대 이후에 화합이나 단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요거 팩트를 하나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어제 해당 행정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고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미 당원께서 고발하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행정관 수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이야 뭐 이미 고발돼 있으니까 네네네. 따로 고발할 것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수석은 이제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게 막판에 가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강경 노선을 나갔는데 그게 좀 늦었어요. 아 늦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예, 중간쯤 가서 치고 나갔어야 네네. 천하람 쪽으로 가는 표도 안철수가 네. 가져올 수가 있는데 너무 재다 보니까 너무 농사나고 등한질나고 척한질나고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타임을 좀 놓쳤죠. 실기했다. 예, 실기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1965년 한일 예.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이때 이 고모님께서는 반대 데모 주도하다가 예. 제적당하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한일회담 그 굴욕 그때는 이제 회담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네네. 그 너무 굴욕적이다. 협정. 협정 내에 네, 굴욕적이다.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회담 취소하라 뭐 이런 건데 그 65년은 비준을 네. 할 때니까 네. 64년, 65년 2년 동안 이제 데모를 했는데
64년은 계엄령이 내렸죠. 6월 3일 날. 네. 그래서 우리가 6.3 동지라 그러는데 계엄령이 내렸고 65년은 8월 27일인가 위수령이 또 내렸죠. 네. 그때는 뭐 군사 정권이나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전국을 진압을 했던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저는 중앙대학교 투쟁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제적을 다 했죠. 제적을 다 했는데 그때 요구가 굴욕적으로 너무 굴욕적이다 회담 내용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회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선언한 건 내용 뭐 대통령으로서 뭐 지금 그렇게 뭐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조금 이게 우리 정서상 우리 국민의 정서상 자존감을 많이 훼손시킨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 기껏해야 40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 15분인데 한 분이 뭐 2억에서 1억 5천 2억에서 뭐 그동안 이자하고 하면 뭐 전부 다 한 40억인데 40억 그 돈이야 뭐 솔직하게 한 정부 차원이나 한 기업 차원에서 그 돈이 뭐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잡아가서 강제로 끌고 가서 일 시키는 건 일본 기업인데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이나 일본 기업인데 그거 그 배상은 왜 한국이 하냐 이 말이죠. 이건 자존감의 문제잖아요. 또 그렇다면 일본이 나서서 우리는 식민지 제국주의적 식민지 침탈에 대해서 조선의 침탈에 대해서 그야말로 뼈저린 통절한 반성과 그야말로 진정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그건 지금도 한다. 이런 말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은 안 줘도 좋은데 사과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못 받고 사과도 못 받고 그러니까 사과한다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내각이 이어온 것을 대신한다. 그 말은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연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이어진 바와 마찬가지 식민지 침탈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하는 말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일본 사람이 데려다 썼는데 돈은 우리가 갚는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자존감을 상한 거지. 야, 이게 독일은 지금 잘하는데 그게 문제죠. 일본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자, 지금 정 비대위원장이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안 플러스 알파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야당에게 했어요. 해결 방안 됩니까? 팩트가 좀 오해가 있는데 문희상안은요 2 플러스 2, 2 플러스 알파인데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2, 일본 정부 한국 정부 2, 이 2 플러스 2가 공동 기금을 마련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네요. 이 내용이 좀 달라요. 뭐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 출자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 기업은 투자 안 했잖아요. 한국이 65년 협정 당시에 그 협정 문안이 이 협정으로 인해서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모든 배상이 끝난다. 그 협정문에 나와 있거든요. 일본이 그거 갖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거는 국가 간의 협정이고 피해 입은 국민 개인에 대한 소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소송이 된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은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정권에서 판결했냐면 둘째 치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정권도 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데려가고 일본 기업이 썼는데 왜 돈은 우리나라 기업이 뭐냐. 물론 그거는 뭐 그때 일본에 배당받은 돈 갖고 포스코라든지 뭐 기업에 돈을 줘서 기업이 살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한국이 일본과 협상해서 받은 돈이지 일본의 기업이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해준 돈이 아니잖아요. 국가 간의 협상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맞지, 어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봐서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려먹겠네, 일본 사람이 부려먹고 왜 돈을 왜 한국 사람이 내냐, 이런 이야기가 자존감을 셈이네요. 건드는 거지. 네. 그 자존감을 건드는 것이 대통령의 한일관, 일본에 대한 일제 침략에 대한 역사 인식 자체가 이게 잘못되지 않냐, 그런 데까지 비호하는 거지. 그래요. 자, 지난주에 3.1절이 있었고요. 기념사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또- 그 3일 그것도 그걸 모두 한일 경제인 협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네네네. 한일 무슨 뭐 한일 의원협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네. 3.1절날 기념사잖아요. 맞아요. 3.1절날 기념상 적어도 일본이 진심 어린 통전한 일본의 사죄와 진심 어린 반성은 계속되어야 한다. 촉구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이야기는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고모님이 느끼시기에도 좀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죠. 이제 끝나버린 거지. 네. 그런 면죄부를 준 데다가 우리 자존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우리가 그래도 5천만 국민의 개인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인데, 어? 물론 나라 안에 양극화는 심하지만은, 네. 그러나 대외적으로 볼 때 세계 그래도 뭐 경제 대국에 대국이고. 속하는 나라인데 돈 40억 때문에 네. 이렇게 스타일을 자존심을 자존감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고, 또 참 지금 자기 스스로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많죠. 맞습니다. 이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도 마치 그것이 네. 옳은 것이냐, 대통령도 욕먹을 각오했다는 건데 그게 마치 잘한 것이냐, 아주 대단히 잘한 결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참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야말로 자존감을 살려야지. 그렇게 일부 보수를 잠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빠진 건 빠진 거고,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빠진 건 그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미래에 있어서 영원히 뭐 같이 협력을 안 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뭐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으로 짧게 예. 고모님. 그럼 우리 정부 지금 여기까지 이제 흘러온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선언해 놓은 거 뭐 되돌릴 수 없죠. 네. 어차피 평가는 뭐 역사가 하는 건데, 네. 그러나 일본하고 지금이라도 일본에 아주 명쾌한 대답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그냥 과거 내각의 뭐 일본 한일 관계 그걸 이어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한 번 더 우리가 이건 이거고, 미래를 향한 한일 간의 협력은 협력인 거고, 네. 지난날에 조선을 침략한 그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사죄한다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야죠. 네. 그 요구를 이야기는. 한다. 예. 아이고 참 이걸 일본이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하는 그럼요. 그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이 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타일이 구겨졌다. 자존감이 국민들이 그거, 예. 자존감. 자, 오늘 보수의 품격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